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바로 가족이 전부라는 사실. 특히 자녀와의 관계는 마음처럼 쉽지 않지만 관계 회복의 열쇠는 부모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자녀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아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언을 먼저 하려 하지만 관계의 첫 걸음은 듣기입니다. 자녀가 말할 때 중간에 끊지 않기,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기,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자녀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듣는 것이 언제나 말보다 더 강력합니다. 잔소리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지만 조언은 관계를 가까워지게 합니다. 차이점은 하나, 요청받았을 때만 말한다는 것. 이거 꼭 해야 한다 대신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 한 문장만으로도 자녀의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자녀는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 결혼, 돈, 모든 기준이 달라졌죠. 관계가 좋아지는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나는 응원해. 이 한 문장이 자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부모의 삶과 자녀의 삶은 비슷하지만 같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이 되고 너무 연락하지 않으면 멀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볍고 짧게 오늘 날씨 좋다. 너 생각나네. 몸 챙겨. 바쁘더라도 잘 지내고 있어. 요런 짧고 따뜻한 메시지가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큰 이벤트보다 중요한 건 작은 일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밥 한 끼,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가벼운 산책. 이 작은 시간이 쌓이면 멀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됩니다. 자녀와 관계가 서먹하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한 발 내디디면 자녀는 두 발, 세 발 천천히 다가옵니다. 함께 나눈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지인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진짜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함께 나눈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정말 마음을 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오랜 친구와의 만남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어제 본 것처럼 편안하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이니까요. 친구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입니다. 빠르게 앞서가는 사람보다 친구가 많을수록 좋았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어울리고 함께 놀고 떠드는 그 시간이
행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습니다.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내가 힘들 때 기대었던 사람,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상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헤어지기 전 같이 걸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빠르게 앞서가는 사람보다 내 속도에 맞춰 걸어주는 사람, 내가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어쩌면 우정이라는 건 대단한 사건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걸어가는 것, 그게 우정입니다. 오랜 시간, 조용한 악수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준 시간, 함께 웃었던 순간, 힘들 때 곁을 지켜준 마음. 친구란 말하지 않아도 고마움이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을 지탱해준 건 수많은 사람보다 오랜 시간 내 곁을 지켜준 단 한 명의 친구였습니다. 관계의 깊이는 시간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깊이를 함께 쌓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의 선물입니다. 수보다 깊이, 진짜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당신 곁에 한 명의 진짜 친구가 있기를. 아이들은 세상을 표정으로 배운다. 사실 수많은 마주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대부분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런 짧은 순간에도 따뜻함을 건네는 사람과 마주하면 하루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진다. 문을 잡아주는 단 3초, 그 작은 움직임 속에 당신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그 마음은 결국 내 삶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도록 나를 먼저 변화시킨다. 작은 배려 하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언어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른의 인상이 따뜻하면 세상도 따뜻하다고 믿고, 어른의 얼굴이 굳어 있으면 세상도 그만큼 차갑다고 느낀다. 그래서 내가 짓는 한 번의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건네는 세상의 첫 인사일지도 모른다. 아이에게 건넨 밝은 미소는 언젠가 그 아이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한 친절의 시작이 된다. 우리가 심는 미소 한 번이 세대 너머로 이어지는 작은 선물이 되는 것이다. 깨끗한 동네는 누군가의 노력 위에 세워진다. 순수한 마음에서만 나온다. 그 작은 생명을 향해 내민 손길은 반응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고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온기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베푼 마음은 언젠가 나에게 다른 방식으로 돌아온다. 내가 세상에 흘려보낸 따뜻함은 나의 감정을 치유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오늘의 작은 보살핌 하나가 내 삶의 정서를 바꿔놓는다. 친절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다. 누군가의 노력 위에 세워진다.
남들이 지나친 쓰레기 하나를 내가 주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간을 아끼겠다는 선언이다. 처음엔 나 혼자일지 모르지만 그 행동을 본 누군가는 나도 해볼까? 라는 마음을 품는다. 작은 행동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을 일으켜 이웃의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씩 모여 만들어진 풍경이다. 친절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다. 내가 세상에 보낸 마음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다. 내가 웃으면 세상도 미소로 답해주고 내가 부드러우면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은 달라진다. 내가 먼저 따뜻해지면 그 온기가 주변에 퍼져 조용한 변화가 시작된다. 세상은 결국 나의 거울이다. 내가 비추는 얼굴에 따라 세상도 달라 보인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내가 조금 친절해졌을 뿐인데 세상이 이렇게도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따뜻했던 사람도 있고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앨범 속 사진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한때 나의 전부였던 시간입니다. 웃고 있던 얼굴, 그때는 미처 몰랐던 표정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저 사진 속의 사람들도 저 때의 나도 각자 나름의 사정과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용서의 가장 첫 번째 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어떤 사람은 끝내 이해받지 못한 채 떠나갔습니다. 그때 나는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나를 외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삶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존재였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게 하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지금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 그 선택도 그 순간 최선이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 말로 하지 못했던 감정도 글로 쓰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이름 옆에 조용히 이렇게 적습니다. 이제 그만 놓겠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공기가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그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픔이었던 기억은 나를 단단하게 만든 이유가 되었고 상처였던 시간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게 만든 선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했던 사람이 아니라
성장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순간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정리는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제 나는 미움이 아니라 평온을 선택합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나는 나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세상을 따라가기 위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지요. 그리고 이제 문득 조용한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이 처음엔 낯설고 때론 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드디어 나와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마음이 쉬고 비로소 나의 호흡이 들려오는 시간. 오늘 당신이 혼자라는 건 버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와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질수록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이 아프지 않은지, 내 마음이 편안한지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천천히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무릎, 허리, 어깨, 고생한 내 몸에 조용히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정말 고마워.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이제 나는 늙었구나 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의 모습은 오랜 세월을 견뎌낸 훈장이고 경험이 새겨진 얼굴이며 지혜가 담긴 모습입니다. 이것은 늙은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입니다. 젊음은 잠시지만 성숙은 깊이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아름다움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날을 견뎌냈고 이제 다 늦었어. 지금 뭘 새로 시작해?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부터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꽃은 봄에만 피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도 겨울에도 조용히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꽃처럼
늦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수많은 날을 견뎌냈고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 아쉬움도 남았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조금 서툴렀어도, 때로는 실수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당신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더 잘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자신을 안아주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